다음 지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114쪽, 자, 내가 드린 프린트 잠깐 봐주세요.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야, 우리 좀 전까지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뭘 배운 거야? 원소에 대한 내용을 한 거지. 자, 원소랑 물질이랑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당연히 다른 말이죠.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뭐, 탄수화물인지, 물인지, 뭐, 그런 거, 자, 얘기를 할 거고, 대부분 뭐 어렵진 않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안 해. 어렵지 않은 거는 선생님이 깊게 설명할 거예요. 책이 없는, 혹은 학교에서 안 배우는 지랄 같은 것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다시, 자, 114쪽이에요. 114쪽. 자, 일단은, 자, 여러분, 생명체를, 자,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내용 합니다. 야,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내 몸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였어? 그건 원소지, 원소. 그러니까 물질. 물질 중에서 내 몸에 제일 많은 건 먼저 물이야, 물. 그치? 그 다음은? 그렇죠. 단백질. 그 다음 많은 게 뭐냐? 당인가요? 지질인가요? 이런 지질한 것, 자, 지질이 맞죠? 지질. 근데 우리는 지방이라 더 얘기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혹시 무기염류 들어봤어? 무기염류? 대표적으로 칼슘 같은 거. 칼슘 같은 경우 내 뼈를 구성하고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물질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핵산이라는 단어는 아마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산. 오, 그쵸. DNA하고, 우리, 지금 천재인데, 규문이? 오, 아주 좋아. 너는, 자꾸, 알았어. 자, 그 다음이 뭐였냐면, 탄수화물. 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이타민은 들어가, 안 들어가? 왜?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타민을 우리가 보통 비타민이라고 해요. 비타민 B, 뭐 C 막 우리가 뭐 비타민 막 먹잖아. 그럼 내 몸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아? 그렇죠. 내 몸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요 정도가 있고, 자, 얘네들의 특징, 얘네들의 구성 이런 거 책에 없는 것도 많이 얘기를 자 해드린다고 했고요.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물단지 무핵탄. 예? 앞 글자만 따서 물단지 무핵탄. 순서대로 외워줘야 돼. 물단지 무핵탄.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물에 대한 내용 합시다. 사실 물은 설명 할 거 아니야. 설명 많이 해줘야 돼. 자, 우리가 보통 물은 H2O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분자 구조까지 볼게요. 봐봐. 물은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엮여 있는 게 물 분자의 구조예요. 그런데, 자, 지금 또 다른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 배운 걸 수 있는데, 물은 신기하게, 좀 봐라, 지호야. 물은 수소 쪽이 약간의 플러스 경향을 띠고요. 산소 쪽이 약간의 마이너스 경향을 띠요. 다시요. 수소 쪽이 약간의 플러스 경향을 띠고요. 산소 쪽이 마이너스 경향을 띱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물 분자끼리 자석의 힘 같은 게 작동을 해요. 디테일하게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 분자끼리 자석의 힘을 작동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산소 부분과 수소 부분이 서로 끌어당기는, 자, 인력 같은 게 있어. 겁나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수소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데, 수소 결합이 뭔지 기억하라가 아니라 분자 간의 인력이 센 편이야. 자, 첫 번째 특징, 물은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는 얘기는 요 사이 공간을 떨어뜨리는 게 쉽다야, 어렵다야? 어렵다야.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요. 원래 물은 정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요 힘이 없으면 물은 끓는 점이 마이너스 막 180도 이래야 돼. 근데 물은 끓는 점이 몇 도야? 100도잖아. 그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나오는 특징 중에서 분자 간의 인력이 크므로, 자, 끓는 점 영어로 뭐예요? 뭐? 보일링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그렇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다. 녹는 점, 끓는 점이 자, 높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얘네는 이렇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자, 봐봐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질마다 얘네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온도 변화시키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자, 온도 변화시키기 어렵다. 좀 어려운 말로 예전에 우리가 비열이 그렇죠. 세다 혹은 크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또 얘네는 또 어떤 특징이냐면 자, 물이 만약에 액체야 증발할 때 가만히 혼자서 증발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있는데 우리가 더울 때 땀이 왜 나? 더러워서요? 그렇죠. 몸의 열을 빼내기 위해서 물은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잘 뺏어갑니다. 그 말을 뭐라 표현하냐면 기화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은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온도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열을 잘 뺏어가요. 따라서 어디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야? 체온 유지에 완전 최고의 물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있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물 때문에 물. 물이 없었으면 생명체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알겠죠? 이제 슬슬 이제 더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슬슬이 아니지. 갑자기 오늘 반팔이야. 나 오늘 패딩 입고 왔어. 아침에 좀 추웠거든요. 바람 불어서. 아, 그래서 진짜 산불도 큰일 났네. 그래서 갑자기 아까 나 때는 덥더라고. 그래서 이제 패딩을 벗고 있었어. 난방만 입고 있었는데, 수업하는데 여기 좀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니까, 개더워. 가지고,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반팔을 제대로 입고 나왔나? 다행히, 오케이. 이렇게 괜찮아. 아무튼, 그래서 물은, 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체온 유지예요. 자, 여기 책에는 안 배우지만 한번 물어볼게. 야, 물은 또 어떤 기능 하냐? 물은 자, 우리 내 몸에서 어떤 기능 하니? 딱 생각해봐. 노폐물 같은 거를 뭐 하냐면, 배출하는 데도 이용이 돼. 오케이, 또. 수분 유지? 오케이. 뭐 그런 거 되고. 그럼 우리가 그런 좀 어려운 말로 삼투압이라고, 삼투압. 내 몸의 뭐 농도 같은 거 유지해요. 좋은 표현이야. 이 새끼 잘하지? 기분 나쁘네? 야, 너 공부 못하게 안 되겠다. 자,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 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이죠. 그래서 이 분자 구조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 잘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물의 물질을 녹여서 운반해 주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내 몸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좀 일어나거든. 체온 유지도 사실은 화학 반응이야. 그래서 이런 체온 유지 같은 거 하길 때 물이 반드시 또 필요해요. 그래서 물은 가장 큰 기능은 체온 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알겠죠? 자, 물을 됐고요. 자, 두 번째, 자, 단백질 합시다. 자, 단백질 구성 원소는 여러분, 자, 탄소, 수소, 산소, 자, 질소로 자, 구성이 되어 있어. 필기 있다 해. 지금 하면서 집중해야죠. 자, 단백질은 사실은 덩어리가 커요. 우리가 덩어리가 큰 애들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고분자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이런 고분자를 자르면 조그만한 덩어리에 도달하겠지. 이게 조그만한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체라 불러. 뭐라 부른다고요? 단위체. 자, 단백질의 단위체는 혹시 들어봤나요? 아미노산이라고 배웠을 거야. 알았어? 그래서 단백질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 구성 원소는 뭐예요? CHON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이거는 좀 깊은 내용 할 겁니다. 아미노산은 종류가 한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야. 1번부터 20번 아미노산까지 있어.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가 달라져요. 만약에 1번, 3번, 7번 연결한 단백질하고 1번, 3번, 3번, 7번하고는 완전 다른 물질이란 뜻이야. 알았죠? 그러면 1번,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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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진짜 근데 수억만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미노산을 잠깐 볼게. 자, 당연히 중심 원소는 탄소예요. 맞냐? 얘 탄소로 돼 있으니까 아까 내가 탄소화합을 불렀다. 자, 탄소 주위에 결합할 수 있는 길 몇 개 있다고? 4가지가 있음. 한쪽으로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COOH라는 게 연결되어 있고요. 한쪽으로는 NH2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미노산의 공통이야. 알았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쪽에는 수소,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이름이 달라져요. 뭐 메사이오닌, 류신 뭐 이런 수많은 이제 아미노산 이름이 있어. 여기 붙는 것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어려운 거. 요 COOH 부분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름이야, 이름.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여기는. 카복실산 혹은 카복실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NH2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아미노기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여기는 카복실산 부분이 산성을 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름이 아미노산이야. 알았어? 아미노산 말 이해합니까? 자, 난 지금 뭐 할 거냐면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할 거거든. 그러면 편의상 여기에 똑같은 아미노산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을 좀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쪽을 내가 COOH 이렇게 있다고 하고, 요쪽에는 수소, 그 다음에 요쪽에는 그 종류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거고, 요쪽에 이렇게 아미노기가 NH2가 있는데 편의상 내가 NHH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내가 뭐 할 거냐면 얘네 둘을 연결할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서연이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예를 들어 인상 쓰지 마. 지울래. 알았어. 그냥 기왕이면 서연이로 하자. 내가 서연이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서연아, 우리 결혼해. 철컹철컹이 되나요? 나 철컹철컹이에요? 그래서, 자, 그 서연이 그러면, 저도 좋아요. 그랬어. 개새끼야!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독한 마음을 먹고 안 되겠다. 서연이가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 평생 우리 수갑으로 묶은 다음에 열쇠를 버리자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해도 여러분, 수갑 자를 수 있잖아. 아니야? 그래. 그래서 뭐 하냐면 서연이 팔을 잘라요. 내 팔을 자릅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혈관과 내 혈관을 연결해서 꼬매버리는 거야. 일부러면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겠지. 괜찮겠어? 그게 싫어? 자, 선생님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질과 물질을 연결할 때는 그냥 풀로 갖다 붙인다? 뭐 수갑으로 한다? 해도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뭐 하냐면 얘네 둘을 내가 연결할 때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일부를 잘라내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요 중에서 여기 중에서 요 OH를 잘라내고요. 요 중에서 요 H 하나를 잘라내서 얘네를 갖다 버릴 거야. 그러면 H 2개, O 하나로 된 노폐물이 생기겠네. 걔가 누구냐? 그죠, 물이죠, 물. 그래서 물이 빠지게 되면서 얘네가 들러붙으면 CO와 여기 HN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알았냐? 이게 바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연결고리 모양입니다. 실제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와 산소랑 이게 아니고 탄소와 질소가 연결되고요. 한쪽으로 산소, 한쪽으로 수소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얘네 두 개 뭐가 상관없어요.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연결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를 거야. 다시 한번.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자 부른다. 자, 펩타이드 결합이 뭐예요? 라고 하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할 때 물을 빼내고 연결한 게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책마다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데 물을 빼내는 반응이라고 해서 탈수라는 단어를 써요. 탈수. 탈수 뭔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그러면 잘라지면 원래 크기보다 좀 축소되죠? 그래서 어이, 물이 빠지고 축소돼서 합쳐진다라고 해서 탈수 축합이라는 단어를 학교에서 알려줄 수도 있음. 안 알려주면 땡큐야. 오케이? 혹은 합치는 반응이라고 해서 축합 중합이라고 알려주기도 해. 아우 쓸데없이 과학생들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필요한 단어거든요. 이거 완전 옛날 단어고 요새 잘 쓰지도 않아. 고등학생들 이거 단어 잘 배우지도 않는데 굳이 이거를 알려줘가지고 애들 어렵게 하더라고. 자, 다시 한번. 물이 빠지면서 축소해서 합쳐진다. 혹은 축소해서 합쳐진다 라는 표현으로 탈수 축합 혹은 축합 중합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퀴즈. 그러면 서연아 나랑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살다 보니까 서로 똥 싸는데도 불편하고 자기야 정말 사랑하는데 내 똥냄새 좀 맡아줘. 그쵸? 그래서 없으니까 어떻게 해? 안 되겠다. 야 우리 헤어져. 그럼 이제 봐봐. 연결고리 잘라버리면 쟤 외팔이 나 외팔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이제? 팔 갖다 껴야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 얘네를 분해하고 싶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물이 화학 반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질문? 그러면 자, 내 몸에서 단백질이 하는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단백질 먹으면 에너지 낼 수 있어. 우리가 보통 자, 1g을 섭취를 하면 4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인데 내 몸에서 목숨과 관련된 대부분 물질은 다 단백질로 돼 있어. 자, 니네 효소 니네 몸에 중요해 안 중요해? 효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몸에 호르몬 중요해 안 중요해? 호르몬 완전 중요해. 알겠죠? 니네 몸에 항체 중요해 안 중요해? 개 중요해. 쌉 중요해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은 우리 무슨 기능하냐? 그 혈액 속에 적혈구 속에 들어가지고 산소 운반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섭취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통과 내용을 조금 벗어나긴 한 거지만 외울 때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냐? 공통점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왜? 졸라 유치하냐? 감히 가크에게 개유치에 야 선생님의 노력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군요. 알았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 물 얘기했고 단백질 얘기했고 그 나머지는 조금 칸이 좀 부족해서 순서는 좀 바꿔서 할게. 알겠죠? 자, 네 번째. 자, 무기 염류. 자, 내 몸의 무기 염류는 사실 에너지원은 아니야. 얘네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 몸을 구성해요. 뭐 뼈라든지 뭐 피부 해가지고 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칼슘 이온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여러 가지 조절작용을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무기염류라고 부릅니다. 특징이 공통점 보이나? 다 뭐야? 이온으로 구성돼. 선생님이 화학할 때 얘기했어 여러분. 나트륨하고 나트륨 이온은 비슷한 점이 몇 프로 있을까? 1도 없다 그랬다. 나트륨 원자랑 나트륨 이온은 전자 하나 차이거든요. 근데 나트륨은 원자일 때 내가 뭐 한다 그랬어? 폭발할 수 있다 그랬어. 하지만 밤에 라면 먹으면 어떻게 돼? 다음날 얼굴 폭발하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자, 우리가 무기염류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금속 원소 같은 건데 이온으로 우리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알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제일로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사실은 요 단백질하고요. 여기 있는 요 핵산이 제일로 중요하거든. 일단은, 얘기를 했으니까 뭐 어렵진 않은 거라서, 오케이. 뭐, 질문. 오케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약간 끊고 갈게. 오케이. 자, 필기.